다음에는 마지막 가족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가족명을 소개한 도플갱어라는 가족, 여기 보이시죠? 뭐 본인 가족 소개나 이런 것들은 뒤에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도플갱어 가족. 뭐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 그 청소년 준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덕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과정부터는 기독교 대안학교인 유니스 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이준희입니다. 아버지께서 같이 토크 콘서트 같은 것이 있다고 함께 참여해보자고 권유해줘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4살 터울,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한 여동생이 있습니다. 중1 사춘기 여동생. 사춘기 여동생. 어떻게 하면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아빠 엄마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현이 참 귀엽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고민부터 하게 됩니다. 뭐이로는 네 귀여워요 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지만 마음으로는 도무지 내라는 답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대하는 동생과 오빠인 저를 대하는 동생의 모습은 다르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같이 잘 놀기도 했고 같이 잘 지내기도 하였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저를 대하는 동생의 말투나 행동이 조금씩 까칠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냥 동생이 방에서 뭐 하는지 궁금해서 뭐해? 라고 하면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짜증내면서 꺼져! 라는 답이 오는 건 기본입니다. 그러나 정작 동생 보이는 제 방에 무단으로 들어온 경우가 종종 존재했고 제가 나가라고 해도 말 듣는 둥 마는 둥 행동하였습니다. 다행히 이 부분은 동생이 세상에 대해서 배우면서 많이 고쳐졌지만 저를 까칠하게 대하는 경우는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다. 친구들과는 밝게 사이좋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유독 저에게는 늘 차갑고 꽤 까칠한 모습 한마디로 오빠를 무시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평소에 나쁜 감정들이 찾아오면 잘 참고 잊음으로 무사히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동생 같은 경우엔 저도 사람이다 보니 감정적으로 대하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 동생이 제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방으로 들어오길래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싸가지 없는 말투로 아빠가 뭔지 묻는데 순간 화가 나서 꺼져 이 삐야 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휙 뒤돌아서서 아빠 엄마에게 오빠가 욕을 했다고 고자질을 했고 저에게는 잔소리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화가 나도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빠가 동생한테 똑같이 행동하기도 그렇고 저의 큰 고민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고3 수험생인데 그런데 제 동생은 사춘기 클라이맥스를 장식하는 공포의 중이입니다. 많은 일을 공포를 몰아넣는다는 그 중이 지금처럼 대화하다가는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모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동생이랑 트러블 없이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준이의 이야기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공감이 됩니다. 저도 3살 위에 터울 누나가 있는데 저도 반대로 많이 정말 싸웠거든요. 내년 되면 이제 동생이 중학교 2학년이다 그죠? 네, 중2 됩니다. 그게 바로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죠. 무서운 중이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이면 본인은 네, 수험생 고3. 고3이죠. 네. 아버지가 제일 힘들 것 같네요. 왠지 맞죠? 하여튼 근데 또 준이도 제가 또 소문을 들었어요. 준이의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노래든 1초도 안 되게 짧게 만들어도 그 노래 제목을 바로 맞춘대요. 지금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해도 되나요? 네, 자신 있어요? 네. 그럼 관객들 중에 먼저 만약에 본인보다 먼저 저가 맞추면 제가 준이보다 먼저 맞추면 제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워 음악이 나올 거예요. 잘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곡 한번 들어볼게요. 뭘까요? 아시는 분 일단 아신다는데? 일단 방에서 일단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세븐틴 핫. 맞나요? 네, 세븐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다고 일단 상품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소년들 좀 다른 청소년인가요? 아니고요. 네 실수하시네요. 자꾸 분위기를 깨시네. 실수하시네. 네 오케이 저런 분위기 아니었는데 오케이 자 두 번째 곡 가겠습니다. 두 번째 곡 한번 맞춰볼게요. 실수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자 뉴진스 OMG. 맞나요? 맞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또 마지막 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 실수하지 마세요, 거기. 자, 일단 또 들어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혹시 아시나요? 아시나요? 모릅니다. 진짜 모르시죠? 네, 모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뭔가요? 아, 좀 짧은데 좀 긴게 좀. 뭐야? 핫소스요? 아닌가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이제는 맞추셔도 됩니다. 네, 혹시 제목 아시겠는 분?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뭐요? 제목이? 맞춰도 되나요? 네, 맞춰도 됩니다. 맞춰도 됩니다. 예, 모르고 있어요. 이럴 때 원래 들어왔어야 되는 거예요. 모른다, 이럴 때. 잘 모르겠네요. 네. 트레이스 원폴스. 맞아요? 뭐라고요? 트레이 키즈 트레이스 원폴스. 오, 맞다 갑니다. 네. 또 한 분 더 두 분에게, 네, 맛있는 거 드세요. 딴 노래는 없을까요? 단 노래. 이런 느낌이 잘 안 들어가지고. 아, 네, 아까 한 번만 더 부탁하는, 한 곡만 더 하고 싶대, 한 곡만. 아, I've Love Dive. 맞나요? 아, 혹시 아시겠습니까? 하여튼 능력입니다. 하여튼 이런 재능이 있다고 소문을 들었어요. 일단, 본인이 여동생에게 느끼는 그런 이야기 잘 들었고, 그러면 기대됩니다. 우리 아버님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준이 아버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그 준이 아빠로 이 자리에 온 이상모라고 하고요. 저를 어디서 많이 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돌아보니까 제가 아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한데, 저는 지금 성서경찰서에서 학교전담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기관 활동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을 줄은 제가 생각도 못하고 있었고, 어쨌든 이 자리에서 오늘은 학교전담 경찰관이 아닌 아빠, 그리고 한 가족의 가장인 그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또 일터에서는 또 각자의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저와 같이 또 다 같은 또 아빠, 엄마, 어떻게는 뭐 딸,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 아들 하나, 딸 하나, 앞에서 들었지만 그렇게 있습니다. 어릴 때 되게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서로 같이 놀러도 많이 가고 정말 잘 지냈었는데, 이제 사춘기가 오고 조금씩 자라면서 각자의 영역이 생기고 서로 영역을 침범했을 때 서로에게 공격적인 모습, 그리고 싸우는 모습,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이가 동생으로부터 되게 많이 당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준이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살 어린 여동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살. 다들 1살 차이가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시잖아요. 남자보다 여자가 성장의 속도나 이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빠르다. 그 말은 뭐냐, 커가면서 여동생은 항상 저보다 이겨먹으려고 항상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4살 차이에 우리 아들이 느끼는 감정보다 좀 더 크게 동생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라왔다. 그래서 우리 아들의 마음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동생이랑 싸우면 항상 저희 아버지는 분명히 싸움의 원인이 제 동생에게 있고, 제 동생이 싸가지 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혼나는 건 보면 제가 더 많이 혼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때는 왜 우리 아버지가 왜 내 동생은 혼내지 않고 나만 혼내는가라는 불만이 되게 많았는데, 이게 커서 제가 아빠가 되어 보니까 충분히 알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준이랑 다인이랑 싸우고 있으면 누가 봐도 다인이에게 그 원인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항상 저도 혼내는 걸 보면 준이를 혼내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빠도 이래서 나를 혼냈구나, 이래서 딸 바보다라는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얘기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릴 때 되게 많이 싸웠었던 저와 제 동생이 지금은 이제 둘 다 40 중반이 지나가고 이제 후반을 이제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어릴 땐 그렇게 싸웠었던 오빠 동생인데 지금은 누구보다도 정말 친구 같은, 그리고 중요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의사결정을 할 때 꼭 오빠한테 전화해서 오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먼저 이야기하고 정말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저도 동생에 대해서 감정이 나쁘지 않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자주 안 만나야 된다. 지금 동생하고 오빠는 거의 매일 보고 매일 부딪히다 보니까 서로의 감정들이 매일매일 부딪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싸우게 되더라고요. 1년에 제 여동생하고 한 서너 번 보고 전화는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는데 딱 그 정도 하니까 서로 싸울 일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럴 때일수록 서로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분명히 방을 2개 나눠줬거든요. 그러면은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그러면서 지내다 보면 조금 시간이 흐르고 저희도 이제 나이가 20살이 넘어가고 30살이 넘어가니까 서로에 대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애틋해지고 그런 관계들이 많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시간은 흘러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흘러가는 거 거기에 맡겨놓고 서로 지금은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직 이 아이들이 그걸 이해하기에는 나이가 아직 어리죠. 걱정은 아까 사회자님도 얘기하셨는데 이제 내년이 되면 저희 아들은 고3이 되고요. 저희 딸은 중2가 됩니다. 네. 거기에 플러스해서 저희 집사람도 이제 슬슬 이제 갱년기를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아들은 한 명만 상대하면 되는데 저는 집에서 가장으로서 이제 3명을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묻고 싶은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네.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고 제가 또 잘 고쳐나갈 수 있겠죠. 오늘 여기 모여가지고 저희들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저희 아들이 조금 더 동생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좀 지켜보고 딸만 사랑하지 않고 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아빠가 되겠습니다. 이게 학생들을 상대할 때하고 이게 또 제가 막상 아빠가 돼서 또 되다 보니까 이게 또 대하는 게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의 얘기를 들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팀명이 불갱어라는 말처럼 참 닮아 있는 것 같지만 참 다른 모습이 가족, 그런 모습을 이 무대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형제가 있어서 참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었는데, 일단 우리 이상모 경위님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성서경찰서의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서 지금 10몇 년 이상, 또 저도 청소년 일을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배워왔던 분인데, 아까 참 밖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내 자녀는 너무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밖에서 별명이 학교 밖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분이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애들 사이에서? 예, 국밥 아저씨입니다. 국밥 아저씨. 왜냐면 그렇게 해서 배도 나온 것 같지만 하여튼 아이들 항상 만나서 언제나 뛰어가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소년원에 편지도 보내고 항상 그렇게 정말 좋은 경찰관의 모습으로 있어서 참 많이 존경하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에 이제 정말 위기의 상황에 있는 분이 되니까 마음으로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